전 시간에는 접합형 전기효과 트랜지스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접합형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접합형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JFET이라고 줄여 부르도록 하고요. 그러면 JFET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걸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트랜지스터들의 특성들이에요. 그 특성들을 알아야 그 소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소자를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특성 그래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스킵하지 말고 꼭 그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JFET의 특성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는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스 해가지고 이게 출력 특성이에요. 출력 특성이니까 출력 쪽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보면은 드레인 소스 전압 변하는 거에 대해서 드레인 전류, 그러니까 출력 전류예요.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요 안에 또 숨은 게 하나 들어있죠. 그거는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V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V일 때, 그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VGS 전압, 게이트 소스 전압을 하나로 딱 고정시키고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을 변경시킴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 출력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측정을 하고 한 그래프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 동시에 이런 그래프가 쭉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와 소스 전압 각각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그린 거를 하나로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스 해가지고 이거는 전달 특성이라고 해줘요. 전달해주는 것,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이거는 입력 대 출력의 어떤 특성들을 보는 거예요. 입력은 예를 들어서 JFET 같은 경우 게이트와 소스 간, 게이트와 드레인 간에 보통은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걸기 때문에 게이트 단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없어요.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쪽은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고요. 그걸 변화시키죠. 그 다음에 출력 쪽은 드레인 전류, 출력 전류죠.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 특성이라고 해요. 입력 쪽에 게이트 소스 전압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출력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입력 출력이 있으니까 뭔가 전달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전압이 어떻게 전류로 전달이 되느냐, 증폭으로 전달이 되느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특성 그래프를 JFET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니면 데이터 시트를 볼 때도 나와요. 출력 특성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 특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제 볼 텐데요. 그것은 게이트 소스 전압을 일정하게 딱 놓고 나머지 출력 쪽에 있는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출력 전류,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를 순서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과정을 게이트 소스 전압은 0V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시간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이트하고 소스 간 전압을 0V로 놓고 출력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드레인 대 소스 전압을 어떻게 변경시키는 거냐 그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전압을 가했어요.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을 인가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N채널 JFET이죠. N채널 JFET이기 때문에 게이트는 P가 될 거라고요. P형 반도체가 될 거라고요. 특별히 FET를 보게 되시면은 뭐 P 플러스 이것처럼 이거 플러스가 붙는 게 있어요. P형 반도체인데 P 플러스가 붙고 또는 N 플러스가 붙는 건 그건 뭐냐면, 이 플러스가 의미하는 거는 도핑 농도를 좀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면은 전공의 농도를 많게 해주는 거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 플러스가 뭐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도핑 농도가 많다고 하는 것. 게이트 소스 전압을 0V로 놓고 드레인 소스 전압을 이제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비례적으로 변해요. 드레인 소스 전압이 증가할 때 드레인 전류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돼요. 비례관계처럼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게이트 소스 전압은 제로볼트 똑같아요. 지금은 드레인 소스 전압이 바뀌는 거를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플러스는 처음보다 드레인 소스 전압을 좀 더 올렸다는 얘기예요. 드레인 소스 전압을 올리면은 이게 P, 채널이 N이고 게이트가 P니까 여기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릴 거라고요. 여기가 첫 번째 것보다 점점 커지죠. 그래서 드레인하고 게이트 사이에 공필딩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양쪽에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죠. 좁혀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면적이 준다. 그런 것은 R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 그 물질의 고유 저항이 있어요. 이거는 상수니까. 이거 반도체면 반도체에 대한 고유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별도로 하고 거리에 대해서는 이게 커지고 면적에 대해서는 이게 작아지겠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가 가는 길이 넓어지니까 저항은 작아질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점점 이게 좁아져요. 면적이. 거리는 똑같은데 여기 면적이 작아지니까 R이 어떻게 되죠?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점 갈수록 쭉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요. 꺾어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저항이 작아지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요. 근데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점점 추세가 꺾여져요. 비례적으로 가다가 이것이 꺾여지는 방향으로 될 거라고요. 자, 그럼 한번 세 번째를 보시죠.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이게 더 올려졌어요. 두 번째 거보다 드레인 소스 전압을 더 커지게 했어요. 커지게 했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게이트하고 드레인에 있는 이 공피증이 양쪽에 게이트가 있으니까 공피증이 커지다가 증가하다가 딱 마주치는 점이 오게 돼요. 마주치는 점. 그때를 이게 뭐라 그러냐면 핀치 오프라고 그래요. 핀치 오프. 여러분들이 이거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FET에서는 핀치 오프가 많이 나와요. 핀치 오프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엄지하고 검지하고 이렇게 맞닿으면 손가락의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맞닿은 이 상태, 요거를 핀치 오프라고 해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여기 역방향 바이어스가 커지죠. 커지면 커질수록 공피증이 넓어지죠. 넓어지다가 지금 게이트가 양쪽에 있으니까 넓어지다가 양쪽에 있는 공피증이 딱 한 점에서 만나요. 그거를 핀치 오프라고 해요. 핀치 오프가 됐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핀치 오프가 딱 일어났어요. 요 VDS는 요게 핀치 오프 전압이 딱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핀치 오프가 됐을 때의 그 상태를 보는 거니까 드레인 전류가 더 올라가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다가 딱 일정하게 변해요. 이때부터. 이때 이후로는 일정하게 변해요. 전류가. 그러니까 ID 전류가 여기에 일정하게 변하니까 이게 포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세츄레이션 리전이 되는 거예요. 포화 영역.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을 계속 늘려줘도 이게 일정해요. 그래서 포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JT하고 FET하고 포화 영역이 다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쭉 이걸 시간 순서적으로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을 늘렸을 때,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을 0V로 넣고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을 늘렸을 때 출력 전류는 어떻게 변하냐. 처음에는 쭉 올라가다가 비례적으로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공피증이 넓어지니까 전류가 점점 적어질 거라고요. 그러다가 핀치 오프가 되면 그때 이후로는 드레인 소스 전압이 커져도 일정하게 드레인 전류가 흐르고 여기를 포화 영역이라고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핀치 오프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핀치 오프 전압, 그러면 게이트의 공피증이 양쪽에 있던 게 딱 서로 만났을 때 그때의 전압을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DS = VP 하면은 VDS 전압이 핀치 오프 전압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핀치 오프 전압 VP라고 얘기해줘요. 핀치 오프 전압 하면은 VP. 여기 핀치 오프의 첫 자를 딴 거죠. VGS 전압을 0V에서 이제 마이너스 1V로 바꿔줘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출력 특성은 드레인 소스 전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까 VGS 게이트 소스 전압을 일정하게 넣는 거예요. 아까는 0V를 넣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V를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더 걸린 상태가 되겠죠.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게 아까 VGS가 0V였을 때의 공피증이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때 드레인 소스 전압을 이제 점점 늘려보는 거예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0V일 때는 이렇게 갔는데, 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V일 때는 이거보다 작아지면서 가다가 점점 이제 가다가 꺾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게 VGS 0V일 때, 요게 VGS가 마이너스 1V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 낮아지고 그걸 고정시켜서 VGS 전압을 처음에 0V로 했다가 마이너스 1V로 하면은 여기 채널이 좀 좁아지죠. 아까 제가 R이꼴 로우분의 A에 D를 면적으로 나눈 거. 길이는 똑같은데 면적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0일 때보다 마이너스 1V일 때가 저항이 커지겠죠.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좀 더 낮아지겠죠. 게이트 소스 전압이 0일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VGS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포화 상태까지 우리가 그리면은 VGS가 0V일 때보다 VGS가 마이너스 1V일 때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가 좀 낮아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2V일 때는 여기 궁핍축이 처음부터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그 면적이 더 적어지니까 마이너스 1V일 때보다는 좀 드레인 전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VGS가 마이너스 2V일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안 흐르는 데까지가 있겠죠. 그거를 또 얘기해서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해줘요. 좀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이게 맞닿은 상태에서는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핀치 오프 전압이었는데 게이트 소스 전압이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 VGS 그 전압을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한다? 뭔가 양상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는 좀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다 확인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핀치오프가 두 가지 상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지, 하나는 드레인 전류가 포화될 때 나타나고 하나는 드레인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을 때 나타나느냐, 그걸 어떻게 다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하느냐, 이러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상은 똑같은데 그 양상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출력 특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EN4391 데이터 시트에 있는 출력 특성 그래프를 제가 갖고 왔어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0V보다는 어쨌든 간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쭉 걸어주게 되니까 0.5V도 있어요. 마이너스 0.5V, 마이너스 1.5V를 쭉 넣어서 이제 그린 거예요. EN4391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한 구석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VGS equal off. 이게 뭐냐면은 핀치 오프 전압이에요. 핀치 오프 전압. 출력 특성에도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안에 특성에 대해서도 그 값이 나열되어 있어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0V일 때서부터 쭉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거 하나하나 그려진다 그랬어요. VGS가 결국은 이쪽이 되겠죠. VGS가 마이너스 4V가 되면은 드레인 전류, 출력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게 써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마이너스 4V 이상에서는 드레인 전류가 조금씩은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흐르겠는데 게이트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4V가 되면은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우리가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쭉 비스듬히 흐르죠. 그걸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직선적으로. 어느 구간에서는 드레인 소스 전압이 커짐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비례적으로 흐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구간을 선형 구간이라고 해줘요. 선형 영역. 그 다음에 오밍 영역. 이렇게 불러줘요. 평탄하게 되는 부분. 이런 점, 마이너스 0.5V는 뭐 이쯤에서 된다고 치고, 드레인 전류가 평탄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드레인 소스 전압을 늘린다고 해도 드레인 전류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 포화된 부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드레인 소스 전압이 VP, 요건 핀치 오프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VP라고 하는데, VDS가 핀치 오프 전압이 됐을 때 평탄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쪽 부분을 포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VGS가 마이너스 4V가 됐을 때 여기는 차단 영역이 되겠죠.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여기 차단 영역은 비슷한데
포화 영역은 좀 바뀌었죠. BJT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여기 선형 영역이라고 한 부분을 포화 영역이라고 하고 포화 영역이라고 한 부분을 활성 영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다르죠.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선형 영역, 포화 영역, 그 다음에 차단 영역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의문을 가지셔야 되냐면 핀치 오프라고 하는 게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맞닿은 것처럼 공기층이 넓어져서 딱 맞닿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 핀치 오프가 됐을 때 드레인 전류가 평탄하게 되는 부분, 이 포화 영역이 되는 그 시점을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4V가 됐을 때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 그때에도 이거를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핀치 오프가 여기는 드레인 전류가 평탄하게 되는 부분, 여기는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 그거를 핀치 오프라고 얘기해 주는데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좀 양상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전달 특성을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출력 특성 그래프를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핀치오프라고 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는 알았어요. 두 개의 게이트에 있는 공기층이 서로 맞닿았을 때 그걸 핀치오프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때의 핀치오프는 드레인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4V일 때 EN4391 같은 경우에요. 그럴 때는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핀치오프가 되는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JPS 설명을 들으면은 동일한 현상이지만 그 결과물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